이번에는 급수로 정의된 함수, 급수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것도 앞서 나온 유형, 3번 유형에서 봤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문제 한번 살짝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복잡하게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답니다. 빵빵빵빵빵빵 아주 뭐 복잡하게 당연히 x의 뭐 n제곱 이런 것과 관련된 형태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자,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했죠. 급수에 쓰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합이라는 거는 시그마였죠. 부분합은 시그마 ak였습니다. 여튼 제일 바깥쪽에는 극한 리미트가 붙어 있다라는 거. 너는 결국 리미트 n 무한대 블라블라블라블라 부분합이니까 이 부분합 모양만 만들어낸다면은 앞선 단어, 앞선 유형과 100% 동일한 풀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fx 함수가 급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 equal 0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네요. 그럼 마찬가지 0에서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 다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함수값 f0 좌변 x에 0 대입했으니까 우변 x에도 0을 대입할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1 더하기 0의 제곱의 k-1제곱 그리고 0의 m거듭 제곱 0의 m거듭 제곱 그러면은 시그마 일반항이 급수의 일반항이 1 더하기 0 1의 거듭제곱 1분의 0이네요. 그럼 이것은 언제나 0이란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함수값 f0는 0이다. 굉장히 쉽게 구했고요. 좌극한 구하러 갑시다. 좌극한이란 것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0보다 작은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0보다 작은 값일 때 이제 급수를 계산할 텐데 fx, 이 범위에서 fx를 보는 거예요. 일단 식은 먼저 한번 적고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x제곱의 k-1거듭제곱 분의 x의 m거듭제곱 자, 0보다 작은 x입니다. 0보다 작은 x예요. 이때 x제곱의 값은 0보다는 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한다면은 그 값은 또 1보다는 큰 값이 되겠네요. 요것에 역수를 취하면 분모에 있는 모양 만들려고 역수를 취하면은 1보다는 작은 값이 됩니다. 과정이 좀 복잡했죠? 다시 순서대로 먼저 x는 0보다 작고 x제곱의 값은 0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0보다 작은 x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리고 그 값에 1을 더하면 1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수 취해주면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 그리고 0보다는 큰 값이 되겠네요. 왜냐면 분모가 양수니까 1 더하기 x제곱이 어쨌든 양수니까 전체 양수. 자, 왜 이런 얘기를 적었냐면은 주어진 식을 조금 더 보기 이쁘게 나타내 본다면은 x의 m 거듭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k-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변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수는 앞서 설명한 대로 리미트 시그마 부분합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죠.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돼요. 부분합. 아니다. 부분합을 구할 게 아니라 지금 그래 이 fx를 이야기하고 있는 급수의 일반항은 현재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은 조심하셔야 될 거 변수는 k입니다. k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면 k가 없는 x의 m 거듭제곱 이런 거는 그냥 숫자 취급하는 겁니다. 시그마 변수와 상관없는 x의 n 제곱은 뭐가 돼 있든지 간에 k랑 상관없는 문자들만 나와 있죠. 1, 13 이런 것과 똑같은 숫자로 보는 겁니다. 즉 얘의
등비급수가 되고요. 왜? 숫자 첫 항 곱하기 누구의 변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니까. 첫 항은 x의 m거듭 제곱이고 공비는 미세 k, 변수 k의 개수 거듭 제곱 1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공비가 0과 1 사이죠. 등비급수의 공비가 0, 1 사이이다. 수렴하는 등비급수 범위. 따라서 등비급수 공식 1마 r분의 1마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x의 m제곱 되겠습니다. 번분수니까 통분하죠. 분자 분모에 1 더하기 x제곱 똑같이 곱해준다면은 1 더하기 x제곱에서 빼기 1분의 x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x의 m제곱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서로 소구되니까 x제곱분의 xm제곱 1 더하기 x제곱이네요. 그래서 지수 정리, m제곱과 x제곱을 서로 지수 정리하면은 x의 m 빼기 2제곱 곱하기 1뿔 x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또 잠깐 정신없죠? 지금 뭐 했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 등호 쫓아가니까 뭐 했죠? fx를 찾았네요. 언제? 좌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0보다 작은 x 범위에서의 급수 계산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게 fx 함수가 되는 거네요. 이게 fx 함수입니다. 언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그때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극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fx 극한, 그 fx가 이것이죠.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 있는 요 내용. 그래서 이거 지우고 fx 대신에 갖다 넣어서 극한을 구한다면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0 곱하기 0의 거듭제곱 어쨌든 0 곱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값은 0 되겠습니다. 함수값과 좌극한까지는 같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우극한. 자, 다시 보세요. 과정이 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극한 찾을 거고요. 우극한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볼 겁니다. 동일한 과정인데 이야기가 조금씩만 달라질 거예요. x가 0보다 크니까 이번에도 모양은 동일하게 변형이 돼요. 미리 이 모양을 가져와서 적어볼까요? x의 m 거듭제곱 그리고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k 빼기 1 거듭제곱. 자, 마찬가지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고요. 1 더하기 x제곱도 1보다 크고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역수도 0과 1 사이 값이 되네요.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공비 범위가 되네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공비가 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시그마가 지금 k로 써 있기 때문에 k에 대한 밑을 관찰하셔야 돼요. 수렴하는 등비급수 범위로 만족하니까 마찬가지 1마 공비분의 첫 번째 항 x m거듭제곱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 결과도 x의 m-2거듭제곱 1 플러스 x제곱 나오겠네요. 그렇다면은 역시 주어진 식이 함수 fx가 되니까 fx에서의 우극한 마찬가지 x에 0 대입했다. 0의 거듭제곱 1 더하기 0 0이 되네요. 그러면은 함수값 좌극한값 우극한값 다 같으니까 x꼴 0에서 연속이 됐습니다. 뭐 해피하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연속이 되려면 어떤 자연수 m의 범위가 있대요. 아무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수부터 된답니다.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즉
m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 m이란 것을 꽤나 무시하면서 지내왔었죠. 여기에 m이 있었는데 m의 값에 대해선 별 고민을 안 했습니다. x의 거듭제곱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m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m. m의 값이 1이면 어떻습니까? 이 둘 다 똑같은 식이니까, 동일한 식이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첫 번째, m의 값이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fx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럼 여기에다 x에 0 보내면은 0분의 1이라는 것으로 이거 수렴 안 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우리가 찾은 함수 fx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x의 값이 0이 아닌 곳에서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니까 x가 0이 아닌 범위에서 이 노란색 박스 함수 fx는 이렇게 나왔었죠. x = 0에서는 0이었어요. 역시 함수값은 찾아놨었고, 위에 0 아닌 범위에서의 이야기만 좀 더 집중합시다. 이 m의 값은 그때그때 따라 달라진답니다. 하지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m은 1부터 생각합시다. 그럼 m의 값이 1일 때 함수 fx는 x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 그리고 1 더하기 x제곱으로 나오고요. x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x제곱이니까 x 전개할게요. x분의 1 더하기 x라고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fx에 대하여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해보면은 x분의 1 더하기 x는 0분의 1 무한대 더하기 x 0이니까 0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라는 값으로 나오네요. 수렴 아니죠. 즉 우리는 앞에서 그냥 단순히 x 있다고 0의 거듭제곱이니까 무조건 0이겠거니라고 넘겨짚고 을의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에서 자연수 m이 변화하면 그 값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m에다가 의미 있게 값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m의 2일 때, m의 값이 2일 때 x의 2 빼기 2, x의 0제곱 됩니다. 자, 그럼 x에 0 대입하기 전에 실수의 0제곱이니까 x의 0제곱이니까 이것은 1과 같다로 처리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x의 무언 값을 대입한 게 아니에요. x의 지수가 이 m 빼기 2의 지수가 0이 되니까 상수 1로 바꾼 거고요. 따라서 함수 fx는 1 더하기 x와 같답니다. 언제 m의 값이 2일 때 함수 fx는 1 더하기 x예요. 따라서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면은 너는 1이란 값으로 수렴은 하네요. 위에는 요거 수렴 아니었고 1이란 값으로 수렴은 합니다. 수렴하면 뭔가 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가 앞서 보고 있는 거 0으로 극한의 값이 나와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함수값과 동일한 값이 되어서 x = 0의 연속이 되는 거니까 실수로 수렴은 하지만 그 극한의 값이랑 함수값이 다르죠. 따라서 m의 값이 2라는 것도 연속을 만족하는 자연수 m에 되지가 않습니다. m의 2분에는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3 빼기 2니까 x 곱하기 1 더하기 x제곱이고요. 이때 함수 fx의 극한은 x 더하기 x 세제곱. 이거는 있는 모양 그대로 적을게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제 0으로 수렴을 하네요. 극한의 값이 0 나왔습니다. 함수값도 0이고 극한의 값도 0이니까 m이 3일 때 비로소 최초로 함수 fx가 x = 0에서 연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m의 값이 4가 되고 5가 되고 값들이 점점 커진다면은 fx에서 x의 이 치수 부분의 값이 1보다 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m 빼기 2가 치수 부분에 있는 거죠. m 빼기 2가 치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3보다 큰 값들에서는 이 m의 지수가 1보다 크다고요. 즉 4에서는 제곱이고요. m의 값이 5일 때는 세제곱이고요. 뒤에는 1 더하기 x제곱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얘는 x 0으로 보내는 극한 계산을 해도 1로 나오지 0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x 거듭제곱 덕분에 함수 fx 극한이 0이 되잖아요. fx의 극한이 0이 될 때는 n-2의 값이 1 이상일 때 이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m의 값은 3 이상이다. 실제 3일 때 0으로 수렴했죠. 그래서 함수 fx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시 급수가 함수 fx가 x=0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자연수 m은 최소 3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1 더하기 x 아무리 극한 0으로 보내도 얘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수 x의 n-2가 얘가 0으로 수렴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x 0이라고 해서 무조건 0 아니죠. 그러려면은 x라는 항이 다항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지수가 1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유제 3-1번. 급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x=0에서 연속이 되도록 12하의 자연수를 찾아보아랍니다. 그럼 이거 12하의 자연수 m 12하니까 1, 2, 3, 4, 5, 6, 7, 8 일일이 다 대입한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 fx에 대하여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을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차원 높은 풀이가 됩니다. 일단 위의 식 그대로 적어 보았어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유의할 거 x도 있고 n도 있고 m도 있는데 우리가 의미 두고 관찰할 거는 시그마의 변수가 n이에요. n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n이 아닌 나머지는 뭐다? 전부 숫자 취급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n =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m거듭제곱이라는 어떤 숫자와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란 것의 n거듭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다. 숫자 곱하기 공비의 n거듭제곱이다. 등비수열이죠. 그걸 무한히 더하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급수 역시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그리고 실수 전체네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x의 4제곱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 더하기 x의 4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역수의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큰 값이 되겠네요. 0보다는 큰 값. x를 무한대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0보다는 큰 값 수렴하는 등비급수 공비 조건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등비급수의 공비예요. 따라서 등비급수 계산 1마 공비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n에 1 대입하는 게 첫 번째 항이죠. 요게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항 아니에요. n에 1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 항입니다. 1 더하기 x 4제곱분의 x의 m거듭제곱. 그 뭐죠? 번분수 계산합시다. 분자 분모에다가 1 더하기 x 4제곱 곱했습니다. 1 더하기 x 4제곱에서 빼기 1 더하기 x 4제곱 곱했으니까 x의 m 거듭제곱만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소거되었습니다. x 4제곱분의 x의 m 거듭제곱 고로 x의 m-4제곱 4제곱 되겠네요. 자, x=0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 녀석 그럼 m의 값을 하나씩 또 변화시키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가 볼 거예요. 뭐 앞에 문제를 바탕으로 눈치 빠른 친구는 또 이야기를 쌤이 할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눈치챘을 수도 있고요. 파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자연수 m이니까 m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m의 값이 1일 때입니다. m의 값이 1일 때 뚜루루루룩 등호 쫓아가니까 우리는 위에서 fx를 찾았던 거네요.
fx는 x의 마이너스 세제곱, 즉 x 세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정의역에 x = 0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0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 함수에서는. 다시 함수 fx에서 오해하겠네. 지금 이 식에서는 x = 0을 제외한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그럼 함수 fx가 x = 0일 때 f0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x에 0 대입하면 되죠. 1 더하기 0의 거듭제곱 그리고 분자 0이니까 이거 언제나 0. 그러면 x 세제곱 0이니까 얘는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x = 0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두 번째 m의 값이 2가 되면 이번에는 fx가 x의 값이 0이 아닌 순간 x제곱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x의 값이 0일 때는 마찬가지 0이에요. f0 0인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x에 0 넣으면은 1 더하기 0, 0 제곱이니까 분자 0이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비슷한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x 제곱분의 1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x = 0에서 역시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m의 값이 3이면 x분의 1이 되겠죠. 걔도 연속 아니죠. 그럼 언제 m의 값이 4가 되면 m의 값이 4가 되면은 함수 fx는 0인 x에 대하여 주어진 급수로 정의된 함수 fx가 0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x는 0 빼고 보는 거니까 요거에서는 네, 두 번은 빠져 있어야 되겠네요.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닌데 m의 값은 4니까 x의 0제곱 즉 1이 되는 순간이죠. x의 0제곱 1, 실수의 0제곱 1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함수는 0에 하나 색칠되고 0 제외하고는 함수값 1로 나오고 구멍 나 있는 형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m의 값이 5가 되는 순간 fx는 x가 계속 곱해서 나가고 있는 모양과도 같아요. 그때 비로소 5 빼기 1 거듭제곱 5 빼기 4 거듭제곱 m의 값이 5일 때 5 빼기 4 거듭제곱 x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0에서는 함수값 0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0일 땐 0 색칠해주고 0 아닌 범위에서는 x, x 따라가니까 비로소 x = 0에서 연속이 되는 그래프가 되네요. 그 다음부터는 m의 값이 6이면은 x에 6 빼기 4 x제곱, x 세제곱, x 4제곱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겠네요. 연속이 되게끔 하는 12의 자연수 m은 5 이상의 값 10 이하이므로 토탈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즉 이게 x = 0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지금 얘는 0이 아닌 범위라고 했죠. 그렇다면 x의 n-4제곱의 값이 0에 대한 극한이 0이 되려면은 이 녀석이 반드시 x에 대한 다항함수 그 지수의 값이 1 이상의 값을 만족해야만 하니까 앞서 정리한 대로 m은 5 이상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했으면 문제는 한결 더 수월했겠네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유, 또 같은 얘기입니다. fx가 급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요번에는 좀 빨리 변형해 볼게요. 왜? n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a가 있든 x가 있든 뭐 시기가 있든 고민할 거 없이 전부 다 숫자 처리해 주시고요. 숫자 취급해 주시고요. 앞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숫자 곱하기 숫자의 n-1 거듭제곱 역시 등비급수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a제곱 더하기 5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이 a제곱이라는 항이 있으니까 a제곱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자, 풀이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뭐 좀 잘 이렇게 감이 안 나오긴 하네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들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항이 0이면은 등비급수는 수렴을 하죠. 0으로 수렴을 하죠. 그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 1 대입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부분이군요.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이 등비급수의 첫 항입니다. 따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아니면은 x의 값이 0이면 fx는 0으로 나온다. fx가 뭐죠? 그 등비급수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때 fx는 0이 된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x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항상 0이고요. x가 0일 때는 a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역시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a가 뿔마 루트 3이면은 어떤 x가 되든지 간에 첫 번째 항이 0인 등비수열이니까 그 뒤로는 전부 다 0 나오겠죠. 첫 항 0에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fx 급수의 합은 0이고 x가 0이면은 첫 항 0이고 첫 항 0에다 계속 숫자들을 곱해가는 거니까 f0는 0이란 값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비 범위. 공비는 1뿔 x제곱분의 1이네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앞에 두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0보다는 큰 값 그리고 너는 1보다는 작은 값으로 나옵니다. 왜냐? x는 모든 실수 x죠. 모든 실수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0인 건 위에서 뺐으니까 x는 0보다 큰 값이고 여기에다 1을 더하면은 1보다 큰 값이고 그 역수는 1보다 작고 1 더하기 x제곱은 어쨌든 양수니까 0보다 큰 수렴하는 등비급수 범위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들 첫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공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는 공비 범위 문제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지 그 급수 계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공비 범위에 따라서 1 더하기 x제곱이 1 더하기 x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가 0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지워버렸는데 얘네들이 범위 나올 때 모든 실수 중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이런 범위를 만족해요. x가 0이면은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1과 같다.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안 되죠. 그거는 x 0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x 0 아닐 때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비가 수렴하는 범위 0일 사이의 값이 되니까 1마 공비분의 첫 번째 항 a제곱 마이너스 3 x제곱입니다. 첫 번째 항. 자, 그러면 분자분모에 1 더하기 x제곱 곱합시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1 더하기 x제곱 분모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해주고요. 이렇게 남았네요. 자, x제곱분의 x 모양 보이니까 한 번 더 정리는 할 수 있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분의 x 약분하면 x분의 x가 되죠. 뒤에 있는 1 더하기 x제곱과 곱해주니까 x분의 1 더하기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분모에 x 있으니까 x 0 아닐 때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는 함수 fx가 0이 아닐 때 이야기라고 했고요. 함수 fx에서 x 정의역이 0이 아닐 때 이야기고요. 만약 x의 값이 0이 된다면은 x의 값이 0일 때는 위에서 이야기 x가 0일 때 그 fx 즉 f0는 0이 됩니다. x에 0 넣으면은 1 더하기 0분의 이거 x제곱 때문에 0이네요.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0을 계속 더한다. 급수는 0. 0일 때 함수값이고요. 0이 아닐 때는 이제 급수를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극한.
x가 0으로 가는 극한 구하는데 얘는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x가 0으로 갈 때 연속 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극한 구할 거고요. 함수값은 이미 구해져 있고요.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x가 0으로 갈 때 a제곱 마이너스 3 x와 상관없으니까 얘는 그냥 숫자입니다. x분의 1 더하기 x 극한 계산하면은 x는 0으로 수렴하지만 얘는 0분의 1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아가 되네요. 아니 우리는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0 아니지. 무한대 발산합니다. 이러면은 극한의 값이 0이 되어서 함수값과 같아 연속이 된다 할 수 없죠. 모든 실수에서 분명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x 0으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해결사가 있죠. a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계수의 값이 0이면은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곱하기 0이니까 전체 식이 0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극한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x라는 존재 때문에 x 0으로 갈 때 극한이 원래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되면서 이 식 전체가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큐 쓰면 괜히 또 0으로 수렴한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얘 전체가 0이 되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고로 a제곱의 값은 3이 되고요. 질문대로 a제곱과 5를 더하면 그 값은 8 되겠습니다. 문제풀이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 번 돌려 확인하시고요. 쌤한테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하도록 하세요.